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채화에 대해서 모른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다고. 이 젓가락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법을 다 아신다고. 아는데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이제 털을 그려 볼 건데, 이 피켈에다가 털을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 데코라션을 했는데, 물론 이 가죽공예 하는 우리 후배가 이 데코라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 했더니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저는 이 보고 그리는 걸 진짜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잘 안 그려요. 근데 이거의 장단점은 물론 있죠. 그렇다고 해갖고 이 물건하고 똑같이 그리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대신 데생을 참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스케치를. 나중에 어떻게 변화를 하든지 간에. 근데 이거 못 하시는 분 거의 없다고. 이거는 그야말로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꼼꼼히 앉아가지고 하면 돼요. 제가 증거물을 하나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은어를 그린 사람은 제 딸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과제물이에요. 첫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아이거든요. 근데 홍대 건축과를 갔는데 거기서 과제물을 준 거예요. 이거는 벌을 그렸어요. 벌을 그렸는데 이 벌 그린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못 그리는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도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 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그림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은 절실하다고. 잘하기 위해 가지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채화를 너무 느슨하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제가 이거 드로잉을 꼼꼼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그리려고. 무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데생, 에스키스만 거의 4시간 걸렸어요. 물론 더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설렁설렁 그리기 싫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빨리 그리려고 하고 대충 설렁설렁 하려고 하면은 이런 정확한 묘사를 하기가 어려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차근차근 조목조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목이 잠겨 또 저 에어컨을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딸이 그린 그 벌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 법이 없어요. 저게 연필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물론 학교를 갔으니까 자기네 과의 선배들의 어떤 작품을 보긴 봤을 거야, 아마. 아, 저렇게 그렸네? 그럼 나도 한번 따라서 해봐야지. 해갖고 자기 과제물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저 개발세발 그린 거예요, 사실은. 기법이 없다고. 그냥 오로지 비슷하게 똑같이 그리겠다는 일념 하에서 막 그렸다고. 그 고득점을 향해 가지고 A뿔을 맞기 위해 가지고 그려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절실한 거거든요. 일단 연필만 지워주면은 젓가락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뭔가 생각난 대로 열심히 잘 묘사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스스로 터득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이미 진전을 많이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근데 단지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고 있죠. 원래 저도 그래요. 오늘은 꼭 해야지 하고 화실을 가는데 안 하거든. 내일 해야지 뭐 이런 게 많거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데생을 배워보지 못한 제 딸 그림을 지난번에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채화 이미 하는 방법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자꾸 자신 없어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젓가락질만 할 줄 알면은 밥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채화라는 게 반드시 어떻게 해야 최고의 수채화다라는 기준점은 굉장히 모호하다고요. 단지 잘 그려야 되겠다라는 일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로잉을 한 다음에 기초를 한 다음에 지금 약간씩 채색을 하면서 계속 털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런 거를 다 보실 줄은 아는데 내가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된다고 미리 생각을 해버린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성심성의껏 에스키스 데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하기 전에 조건 관찰을 먼저 해야 돼요. 자세히. 그거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보실 거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를 그리든지 간에 가령 뭐 깃털을 그려 그러면 깃털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고요. 깃털은 손으로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그 날개 깃털이. 그리고 털은 손으로 만지면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잘 관찰을 한 다음에 이제 좀 뭔가 좀 시작을 해보겠다. 그런 경영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필도 준비하고 수채화 물감도 준비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뭐를 경영하듯이 경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때 가장 필요한 거는 관찰이었죠. 그 다음에 준비물. 준비물은 수채화 물감하고 연필하고 종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나머지는 방법론이라고 어디다 하든지 간에. 켄트지에 하든, 와트만지에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일 뿐이지, 거기다 반드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자꾸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려면은 그 다음 세 번째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은 된다고. 관찰, 경영, 집중. 그렇게 하고 나서 결과물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관찰이 부족하다든가 좀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든가 경영을 잘못해서 자꾸 그냥 고민하고 그래. 수치하면서 유화하고 싶고 여기다 유화물감 바르면 어떻게 될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신다고. 일단은 주어진 그 안에서 그 재료로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그려나가는 거예요. 완성이 될 때까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 집중을 하는 거라고요. 그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긴 뭘 잊어버려요. 안 하는 것 뿐이지. 잊어버릴 수가 없다니까.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 내 눈도 안 좋아. 그것도 핑계예요. 저도 눈 나빠요. 저도 돋보기 쓰고 한다고요. 이 눈이 뭐라고 더 망가져봐야 설마 실명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돋보기를 쓰고 하셔도 돼. 그건 핑계가 안 되죠.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많이 먹긴 뭘 많이 먹어요. 샤갈도 90세 넘었고, 특히 이제 우리 수채화로 유명한 앤드루 와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92세에 돌아가셨어요. 루시안 프로이드도 92세에 돌아가시고, 그때까지 그 세밀화하고 그걸 그리셨다고. 안경 끼고도. 특히 앤드루 와이어스의 그 수채화는 엄청나게 극사실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영국의 왕립미술학교를 나오긴 했는데 약간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세밀하게 열심히 이렇게 그냥 그 시간을 쪼개서 계속 그렇게 묘사를 했냐면은 이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최초의 개인전을 연 사람은 앤드루 와이어스 뿐이에요. 그 이후에 누가 전시했는지는 몰라요. 최초로 아마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앤드루 와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부터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 화가였어요. 아버지한테 이제 말하자면 수채화를 배운 거예요. 뭐 아버지한테 배웠으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뭐 설렁설렁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는 이 화가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술학교를 간 것이죠. 근데 그분은 여러분들 요새 제가 그 캔버스에다가 그 모델링 봤을 때 그 돌가루 써가지고 약간 믹스트 미디어 작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풍경화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패널에다가 처음에는 템페라를 했다고. 그 요즘도 그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는 거 보면은 템페라가 많이 떠 있더라고요. 좀 저게 수채화일까 유화일까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근데 템페라가 뭐냐면 그것도 이제 그 안료가 뭐냐면 그 분말이에요. 분말 가루에다가 그 계란의 노른자를 그 풀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른자가 약간의 기름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란의 노른자는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죠. 물 넣고 막 저으면 풀리잖아요. 우리 계란찜 만들 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어떤 재료도 썼다고. 이런 그 재료상의 문제는 방법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그리다가 재미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고 이러는 이유는 좀 기분 전환인 거지 기초적인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먼저 배우면은 또 무슨 마이너스가 오냐면은 자꾸 시간이 뒤로 가. 점점 더 없어져. 그거 탐구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꼭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은 그 정말 이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방법은 다 아는데 수채화 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 그리고 재료학 웬만큼은 다 알고 계세요. 이거는 물로 하는 거다. 기름으로 하는 거다. 이 정도는 다 구분하신다고. 근데 거기에 뭐 화학 기호나 방식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뭐 교수님이 되실 거 아닌데 교수들도 몰라요. 그 무슨 화학 공식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배우기도 힘들어,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쓸데없는 그 어떤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오롯이 어디다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집중력, 경영, 관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딴 그림을 봤어. 근데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빨리 그거를 캐치를 해내야 돼요. 나는 저 부분이 안 되니까 저거를 갖다가 습득을 해야 되겠어. 저렇게 해서 해야 되겠어. 이거는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걸 일종 모사라고 하거든요. 모사를 너무 즐기시다 보면은 그냥 그 베끼는 그림으로 계속 가게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우리 선배들 중에서는요, 해외에 이제 무슨 미술 전람회를 뭐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고 그러는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요즘도 있죠. 뭐 비엔날에 뭐 나가는데 뭐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다들 그러잖아요, 우리 그 화가들은. 근데 어떻게 그거 찾아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참 용한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사실은 사람들은. 근데 그런 데를 다녀오면은요, 뭐 거기서 자기하고 좀 결이 맞는 사람들 거 책을 가져온다거나 뭐 그런 걸 가져와서 계속 그것만 베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갖다가 버려야 돼요. 분명히 저 그림을 보면 누구랑 똑같은데, 해외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하고 똑같은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비디오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금방 탄로나지는 않지만 요즘은 그냥 이미지만 캡처해가지고 구글이든 네이버든 갖다가 대입만 시키면 다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근데 이런 와중에 남의 것만 계속 이렇게 베끼고 뭐 이렇게 베낀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도 임모를 많이 해봤거든요. 임모라는 게 뭐냐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묘사를 다른 사람 거를 좀 해보면서 깨닫는 거를 임모라 그래요.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왜냐면 거기서 자기가 얻을 것만 얻으면은 빠져나와야 돼요. 그 사람 거를 그 풍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의 하수인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얻어내는 과 동시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임모를 한 사람 거를 너무 오래 하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작금의 어떤 그 수채화나 뭐 여러 가지 그림들 이렇게 뭐 단체나 뭐 무슨 회에 그런데 가보면은 100사람 걸 걸어놨는데 한 50% 정도는 다 비슷해. 아마 더 비슷한데도 제가 참는 거예요. 가혹하게 말씀드리기 싫어가지고. 너무 비슷하다고, 풍들이. 그렇게 비슷한 거는 그냥 취미생활, 그 어떤 그런 쪽으로는 그래, 그냥 뭐 비슷하게라도 그리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취미생활에서 조금 더 그 욕심을 내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즐기는 데 있어 갖고 자기 거를 즐기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내가 내 재능을 찾는 거야. 그러면 프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프로의 자격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 라이센스를 따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황하게 경력 많아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경력, 아유, 진짜 어떤 전시하는 데 가보면은 뭐 경력이 한 100줄 이상 되는 분들도 많아요. 다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지만 그거는 자기 그냥 역사일 뿐이지 그게 대단한 게 아닌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뭐 그렇게 쓴다고 그런 거를. 근데 그거를 이 모르는 사람한테 그게 약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다 아주 부끄럽거든요. 잘못 쓰면은. 그냥 자기의 어떤 지나온 발자취 그런 거일 뿐이지 그게 사람의 실력, 척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20대에 뭣도 모르고 상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절대로 못한다고 장담을 우리 친구들끼리 했거든요. 안 돼. 무슨, 야,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안 되고, 야, 그거 뭐 예전에 다 짜고 치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기를 많이 했거든요. 20대 때도. 그래갖고 일부러 도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예요. 난 그래 봤다고. 난 도전하겠어. 도전해서 뭐 법도 바뀌고 그랬다니까 한번 해보겠어. 그런 유의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상을 받아봤으니까 그 맛을 알죠. 상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반신반의죠. 뭐, 아니 못 받아도 좋은데 한번 이렇게 해본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시라면은 뭐 굳이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정규 대학 나오고 뭐 또 한동안 또 그림 멈추셨던 분들도 그다음에 아니면은 아예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들도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새로 하는 사람은 그게 코가 끼기 시작하면은 한 몇 년을 까먹는다니까 또 그 안에. 그리고 그걸 자꾸 또 조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같이 하자, 뭐 하자, 또 선생님 잘못 만나면은 맨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 준비반 만들고 뭐 심화반 무슨 반 해가지고 자꾸 뭐를 끌어들인다고. 근데 그런 거조차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아트페어, 해외 아트페어를 다니시는 분을 많이 봤는데 물론 재미있고 좋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하는데 그거 한번 10년만 따라다녀 보세요. 금방 나이 먹고
얻은 거 하나도 없지. 혼자서 그냥 무의도식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는 말씀 못 드려요. 저도 때로는 부럽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뭐 해외 나가서 그런 견문도 넓히고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진짜 속된 말로 껌 먹고 알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분은 제가 그게 좋다 나쁘다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 개인의 취향인데 어떻게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대신 제가 그게 안 되는 분들한테 그런데 꿈을 갖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사실은. 거기서 그 판매가 되는 거, 그런 것도 그게 유명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임자 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유명해진다? 그거 나는, 그건 비추예요, 그거는. 거기서 유명해질 수 없습니다. 웬만한 또 이 대리점격 그런 화랑들한테 먹잇감이나 되기 십상이죠. 저 사람 뭐 돈도 많은 사람인 것 같고 내가 계속 저 사람하고 일을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접근하는 화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딴 것도 내가 이렇게 좀 친해진 다음에, 저분한테 좀 팔기도 하고, 이런 삿된 마음을 가진 화랑도 있고요. 많다고요.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데요. 물론 좋은 사람도 많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미리 한번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런 걸 하실 때는 좀 두들겨 보고 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알잖아요. 나는 좀 어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나는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럴 때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그런가. 자꾸 그런 데 따라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내용이 전부 다 설렁설렁설렁하다고 그 화풍들이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집중력 있는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좀 안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제 후배들이나 제 친구들보다는 이제 후배들이죠. 이제 나이들이 먹었으니까. 아트페어 가는 거 굉장히 말려요. 요즘도. 너 그거 도움 안 된다. 진짜. 가서 잘 팔리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또 그 팔려도 문제다. 계속 거의 코가 끼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그런데 자꾸 다니면은 너 화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네가 하고 싶은 네 세계로 못 들어간다. 그거 백해무익이다. 그러고 굉장히 많이 말려요. 그러면서 또 속으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나가게 할 걸. 뭐 어떨 때 보면은, 나도 저런데 그냥 걸어서 한두 점이라도 또 팔리면 좋지 뭐. 이런 그 생각도 한다고요. 그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참는 거죠. 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끊고 술 끊잖아요. 그게 끊는 게 아니라고 참는 거지.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음주 그거 엄청 나쁘잖아요. 잘못하면 사람도 죽이는데 그거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또 하는 게 그게 그 병이거든요. 그거. 못 참는 거거든요. 못 참아서 법에 걸리면 또 깜빵 가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담배, 뭐 그런 거 혼자 하는 그런 거는 내가 참는 거지 끊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아트페어도 마찬가지고 이런 뭔가 이 꿈을 향해서 나가는데 좀 약간 힘든 거는 참을 필요가 있는 거는 참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사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면 옛 어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옛 어른이 아니고 옛 어린이였겠죠. 그런 분들도 시간을 어떻게 쪼갰냐면 비 오는 날, 밤, 눈 내리는 겨울 이럴 때는 할 일들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삼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 삼여도를 일부러 그려요. 나는 열심히 하기 위해 가지고 세 가지의 여유를 나에게 합당하게 쓰겠다. 이런 사람이 많았다고요. 저는 스승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밤 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돈벌이에 너무 바빠. 그러면은 그 돈벌이 끝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 꿈을, 그 다음에 자기의 실력을 위해서 쌓는 거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선생님들하고 의견을 스스럼 없이 나누려면은 제가 스스로 행해야 되거든요.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과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를 다 해봤어요. 저 비구상도 해봤고, 모노크롬도 해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예전에 저는 종교는 없지만은 그 선불교 사상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의 그 목적을 보면 우리가 김치를 모르고도 김치 논문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말들 하거든요. 그 박사 학위도 딸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안 해본 거잖아요. 안 해본 거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인생에서는. 누구한테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안 해본 사람은. 근데 해본 거를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구독하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이런 콘텐츠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있죠. 이렇게 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열심히 해서 자기 발전이 되면은 또 구독자 선생님들도 많아질 거고 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행하는 거라고. 이거 몸 상해 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면 관두거든요. 관두는데 저는 그렇게 뭐 그냥 무책임하게 관두는 게 아니고 쉰다고요. 예전에 농사 질 때 지금도 이제 당나무 농사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당나무 농사를 짓지만 이 하다 보면 몸에 변화가 와요. 너무 힘들고 일어날 힘도 없어. 그러면 뭐 곡괭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서울로 올라온다고. 그거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컨디션을 찾은 다음에 다시 또 도전을 하죠. 저는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잠시 쉬고는 계시지만은 그 쉬는 게 너무 오래 되면은 안 되고요. 조금 빨리 힘을 내시길 바라는 거고요. 또 우리 이제 그림을 안 그리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그림의 세계가 저렇게 모진 거구나, 힘든 거구나, 이런 걸 좀 인지하시면 좋고, 그림이라는 게 저게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저 비싸게 팔리고, 뭐, 미술관에 걸리고, 뭐, 계속 그런 것들이 엄청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보는 잣대라든가, 내가 또 좋아해야 할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조금씩 깨달아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굉장히 쑥스럽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 니나 잘하지, 뭔 소리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어깃장 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내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나를 스스로 다독이는 듯한 그런 이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한 번 뱉은 말이나 글들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중이거든요. 그 대신 뼈대가 없는 그 흐물흐물한 그런 말씀을 드리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수채화를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주관성은 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제가 이제 이 털을 그리는 걸 유심히 잘 보시고, 이 1편이거든요. 뭐 2편은 지금 저 뒤에 있는 이 물건이 지게예요, 지게.
그 지게인데 서양 지게인데 군인들이 쓰던 지게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보면은 그 산에 막 오르는 산악병들이나 그런 건 이제 유럽의 피레네 산맥이나 아니면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안데스 산맥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산맥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산림 감시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항상 지게질 일이 많아요. 산에 올라가려면. 그리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서 쓰던 그 1930년대 지게예요. 그래서 야, 저거를 나중에 뭐 제가 등산도 좋아하고 캠핑도 좋아하지만 꼭 그림을 그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 컬렉션을 했는데 지금 이제 비로소 그리게 되는 건데, 그리고 이 피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이렇게 곡괭이 겸 뭐 약초꾼들도 많이 가져다니고 그런 건데, 저는 쓸 일이 별로 없지만은 이거 그려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근데 너무 모양이 이렇게 좀 단순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우리 공예하는 우리 후배를 시켜가지고 야, 여기 그 좀 이 집을 좀 만들어 달라. 그걸 쉬스라고 하나 그래요, 전문 용어로는.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 약간 빈티지스럽기는 하는데 약간 인디언 풍으로 좀 하면 어떨까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릴 게 너무 많아진 거야. 이 털이 달려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복잡하고 막 세밀하고 밀도가 있고 이런 거. 왜 이런 걸 좋아하냐면은 그리기는 너무 싫죠, 솔직히. 이거 힘든데 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그려놓으면은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게 뭐냐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그려놨으니 볼거리는 많아진 거 아닙니까? 맨날 쉬운 것만 그리면은 설렁설렁 뭐 그냥 나무나 하나 득 그리고 뭐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것만 그리면은 너무 심심해요, 저는. 물론 그런 것도 집중력 있게 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테크니컬을 좀 섞어가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독특하게 한번 그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오랜 붓질이 가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묘사력에 비해서는 그 좀 덜하죠, 그게. 이 보통 인물화 같은 거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털억,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은 거 그리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써야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피부도 그냥 진짜 숨구멍 하나도 묘사하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게 많다고. 그냥 대충 드로잉식으로 설렁 그렇게 그려놓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좀 빨리빨리 그리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자꾸 보게 되는 그런 거 콘텐츠가 많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런 그 꼼꼼하게 하는 이런 스타일의 그런 이 콘텐츠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렵더라도 설렁설렁 하는 거 뭐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좀 꼼꼼하고 이런 거를 몸소 이것도 높은 말인데 제가 일부러 이게 실천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해서 체험학습을 통해서 저 양반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생고생을 하고 있네. 뭐 요즘 그 어린 사람들 말대로 개고생을 하시면서 하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지를 잃지 마시고 조금 좀 고되잖아요. 좀 어렵고 하기 싫어 막 그냥 멋부리고 싶고 막 그래. 그러면 그것도 좀 하되 좀 적당히 하시고 꼼꼼히 앉아서 뭘 할 때는 하시는 게 좋다고요. 그래야지 또 여기에 어떤 포만감이 생긴다고, 완성하고 나면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5분 정도 말을 했는데 에어컨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오늘은 좀 일찍 끝내고 그냥 이게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만 좀 감상하시기 바라고요. 요즘 음악 그 뒤에 배경으로 까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엄청 작게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릴 때
이 뭔가 좀 이 업되는 게 좀 있으면 저는 굉장히 신이 나거든요. 특히 이제 그래서 그림 그리면서 라디오를 틀어 놓는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죠, 뭐. 자,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은 좀 제가 좀 급한 일 때문에 쉬는 날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일찍 자야 될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다 쉬었어.